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명과학은 박기옥입니다. 자, 이제 생명과학2 그 대단원의 종점을 향해서 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남겨놓은 산이 있죠. 개체군의 진화라는 겁니다. 수능을 보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하나의 이제 마지막 산이 됩니다. 우리들의 교재로는 200 페이지, 자 200페이지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라는 걸 배우고요. 멘델 집단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용한 수학 문제를 풀게 됩니다. 최근에는 좀 수학적인 그런 문제들이 좀 출제되고 있는 단원이죠. 일단은 개념을 이번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 진화가 일어나는 것은요, 용물용솔이라는 게 있죠. 용물용솔. 자, 지금 개체군의 진화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과거에는 어떤 개체의 진화로 설명을 했어요. 진화가 뭐냐? 개체가 진화한다. 이런 관점에서 설명을 해왔습니다. 쭉. 그런데 현대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200페이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맨 밑에 쪽에 현대의 진화설에 대해서는요. 현대는 여러 가지를 다 믹스해가지고 종합한 다음에 개체군의 개념을 보는 거야. 개체군. 그러니까 이제 개체의 개념에서의 진화설이었어요. 처음에는. 개체 수준. 소위 말해서 이제 목이 짧은 사슴이 늘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먹이 먹으려고, 나뭇잎 먹으려고 이제 목이 이렇게 늘리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어. 근데 그 자손을 낳았는데 목이 긴 녀석이 나온 거야. 한마디로 이제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 후천적으로 얻어진 형질을 획득 형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유전된다는 거예요.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 거기까지 괜찮은데 뭐가 문제였냐면 후천적으로 얻어진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라는 게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좀 이렇게 얻어진 형질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이제 책을 많이 보다가 눈이 나빠졌는데 그게 자손에게 유전된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용물용솔은 바로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다윈의 자연선택설이라는 게 등장했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들이죠. 그게 아니라 개체 간의 변이가 있었다. 변이. 즉 좀 다른 차이가 얘기하는 차이. 변해서 달라진 것들. 그러니까 이제 키가 큰 녀석도 있었고 작은 녀석도 있었고 다양한 키를 갖고 있는 녀석이 있었다. 기린들이 아까 이제 처음에 기린들이 이제 이렇게 목이 짧았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길어져서 기린이 됐다. 이렇게 설명한 거였잖아요. 후천적으로 얻어져서.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짧은 목, 긴 목을 갖고 있는 이제 다양한 변이들, 기린의 변이가 있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연에서 환경 속에서 선택이 된 녀석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택되지 못한 녀석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선택되지 못한 녀석들은 자연 도태되고 선택된 녀석들이 자손을 남겨가지고 계속 목이 길어졌다. 기린이 목이 길어진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야. 알겠죠? 사슴은 목이 후천적으로 얻어진 게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기린입니다. 기린 얘기를 한 거야. 알겠죠? 기린 얘기였어. 왜 목이 길어졌을까, 기린이? 짧았는데 늘려서, 후천적으로. 얘는 기린의 모가지 길이가, 모가지라고 그러면 동물의 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린의 목이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었는데 긴 게 선택됐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문제점이 있는 거야. 다윈의 자연선택설에서도. 뭐가 문제점이 있느냐? 아니, 그러면 잠깐만. 기린이 큰 개체가, 키 큰 개체가 합체도킹에서 계속 키 큰 애들이 나왔는데 그렇게 유전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밝히지 못한 거야. 그냥 이 변이의 원인을 몰랐던 거야. 왜 키가 크고 왜 작은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키 큰 건 왜 컸고 걔가 키 큰 것끼리 교배하면 왜 키 큰 애가 나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명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돌연변이설이 나오면서 이제 뒷받침이 됐죠. 상당히 힘을 받았어요. 돌연변이설. 자손에게 가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는 개체 간의 변이가 얘한테서는 그 개체 간의 변이는 바로 유전적 변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지. 그래서 이제 얘하고 묶여서 다니는 거야. 야, 저기 보니까 수많은 개체들인데 좀 유전적으로 좀 변이가 생긴 애들이 있는데 그들에서 이제 자연 선택돼 가지고
얘가 이제 살아남아서 그 유전자가 계속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밖에도 이제 진화설은요, 이런 격리설 등등을 통해 가지고 자, 쭉 발전이 되어 오고 조금씩 보완이 되어 오고 다양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만은 자, 이것들을 두루두루 아우르는 게 이제 현대 종합설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현대 종합설. 바로 개체 수준이 아닌 개체군 수준으로 이제 바꾼 거예요. 이게 집단 유전이라고 합니다. 집단 유전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개체군의 진화를 다뤄요. 개체의 진화가 아니라 개체군의 진화. 그게 이제 현대의 진화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최소 단위, 진화의 최소 단위가 이제 개체여서 이제 개체군으로 바뀌면서 유전자 풀의 변화, 이 개체군을 갖고 있는 그 유전자 풀의 변화를 다루게 되는 거죠. 유전자 풀의 변화를 다루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개체는 그냥 유전자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일한 종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개체군이라고 그래요. 동일한 종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개체군인데 거기에 있는 유전자 전체를, 대립 유전자 전체를 유전자 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단어가 나오면 아, 집단적인 의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은 지금 뭐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진화입니다. 진화인데 이제 개체군의 진화라고 이제 해서 어떻게 이제 진화를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론을 좀 이론적인 것을 좀 살펴보기로 할게요. 좀 요쪽 관점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쭉 얘기가 나온 것들인데, 그죠? 그리고 뭐 용불용설 같은 거는 뭐 좀 지워. 자, 이런 것도 지우시고 좋습니다. 자, 그럼 개체군의 진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그 멘델 집단이라는 걸 설정을 합니다. 멘델 집단. 진화가 안 일어나는 집단이 있어요.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을 설정을 해요. 멘델 집단. 자,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을 설정하고요. 그럼 요 집단에서 이러이러한 요인 때문에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만약에 요 집단의 조건이 깨졌다. 그러면 이제 진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을 멘델 집단.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어 두시길 바라고요. 자, 하나의 집단이 있다고 볼게요, 그럼. 하나의 집단, 개체군이 있다고 칠게요. 자, 여기서는요, 이 집단에서는 어떤 집단이 있느냐? 키가 큰 집단. 이 개체가 키가 큰 것과 작은 게 있다고 칠게요. 큰 것과 작은 게 있다고 칠게. 그래서 큰 개체, 키가 큰 개체가 있고 작은 개체가 있다고 칠게요. 자, 크고 작은 거밖에 없다고 칠게요. 원래 키는 뭐 다인자 유전인데 그냥 제가 가정을 하는 거야. 개체군의 진화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어떤 특정한 개체군이 있다고 이제 가정을 할게요. 자, 이 키가 크게 하는 유전자 라지 T라고 그러고요. 키를 작게 하는 유전자 스몰 T라고 할게요. 됐죠? 그럼 키 큰 사람은 라지 T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키가 작은 사람은 스몰 T 이런 유전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겠지. 자, 이 개체군들은 얘네들이 지금 막 모여 있는 거야. 동일한 종들이 막 모여 있는데 어떤 사람은 키가 커. 라지 T. 그런데 라지 T, 스몰 T도 키가 크더라. 라지 T, 스몰 T도 키가 크더라. 아, 그러면 라지 T가 우성이고 스몰 T는 열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이형접합이야. 즉 대립 유전자가 종류가 다른데 이 중에서 표현되는 게 우성이 되는 거야. 그래서 라지 T와 스몰 T가 있는데 라지 T가 표현됐어. 즉 키가 큰 게 표현됐어. 그러면 키가 큰 게 우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알겠지? 근데 얘하고 표현형이 다르다. 셋 다 다르다 그러면 이건 우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요거 키가 크고 얘도 키가 크고 얘가 키가 커. 그래서 아, 라지 T가 스몰 T에 대해서 우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부터 잘 들어주세요. 자, 이건 키가 작은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키가 큰 사람도 있고 물론 이제 암수가 있겠죠. 암수.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교배입니다. 교배라는 거. 왜냐하면은 개체군의 진화라는 건 당대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세대를 거듭해서 일어나야 되거든요. 세대가 지나가는 순간 1세대, 2세대, 3세대 지나가는 동안에 유전자 풀의 변화라는 거.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그걸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교배라는 걸 우선 해야 돼요. 교배를 하기 위해서는 그 개체군에는 남자만 있으면 안 되고 여자만 있어도 안 되고 남녀가 같이 있어야 돼. 암수가 같이 있어야 돼. 그래서 뭐 남자 키 큰, 뭐 여자 키 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자 키 작은, 남자 키 작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사람도 있을 거야. 그러면 이 집단이 갖고 있는
T라는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 이 전체를 뭐라고 그러냐면 유전자 풀이라고 그래요. 유전자 풀. 그러니까 이 풀이 니네들 수영장 있죠, 수영장. 수영장 그 있는 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POOL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집단이 갖고 있는 그 유전자를 수영장에다 던졌다 그러면 이게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제 라지 T가 몇 개고 스몰 T가 몇 개고 이런 걸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라지 T가 몇 개냐, 스몰 T가 몇 개냐.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라지 T 갖고 있는 사람, 라지 T, 스몰 T 갖고 있는 사람, 스몰 T인 사람 해가지고 해보면 얘 100명, 얘 100명, 얘 100명.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든 거야. 간단하지 너무 숫자가. 자, 산수 못해서 그래. 자, 보시면은 라지 T는 그런 개수가 몇 개야? 라지 T 개수는 그렇죠. 여기 라지 T가 100명이라는 얘기는 라지 T라는 유전자 말하는 거야. 대립 유전자가 여기는 200개가 있다는 얘기야. 알겠지? 다시 라지 T가 100명이면 라지 T는 200개에다가 라지 T 스몰 T라는 사람이 100명이면 개체가 사람이 아니라 동물이라 하지. 그냥 사람이라고 하든지요. 자, 라지 T 스몰 T가 100명이면 라지 T는 역시 이제 100개가 되는 거야. 다시 라지 T인 개체가 100개체, 100마리. 라지 T 스몰 T가 100마리. 그러면 라지 T는 토탈 여기서 200개 나오고 여기서 100개 나오니까 300개가 되지. 스몰 T 유전자는 몇 개가 되느냐? 라지 T 스몰 T인 개체가 100마리. 100개? 100마리? 아, 그냥 혼돈해서 쓸게. 자, 라지 T 스몰 T가 100마리. 그러면 스몰 T는 100개가 되죠. 그다음에 스몰 T 개체가 100마리. 그러면은 스몰 T는 여기서 200개가 되지. 200개에다 100개 더하면 300개. 그죠? 그럼 결국 무슨 뜻이냐면은 라지 T하고 스몰 T의 개수가 같죠. 그래서 이제 빈도라는 게 나와. 라지 T의 빈도를 P라고 그러고 스몰 T의 빈도를 Q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죠? 300개니까 600개 중에 300개니까 0.5가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0.5가 되겠지. 자,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한 거야, 제가.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X축은 시간, 세대입니다. generation, 세대고요. Y축은 라지 T 유전자의 빈도라고 할게요. 라지 T 유전자의 빈도. 여기서부터 0에서 1까지 있겠죠, 빈도니까. 자, 지금 현재 0세대,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6세대 쭉 가고 있는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가 지금 0.5야. 라지 T 빈도 P를 0.5라고 했으니까 0.5죠. 현재 스코어 0.5야. 자, 그런데 이제 다음 세대로 가서 또 다음 세대로 가고 쭉 세대가 흘렀는데도 계속 0.5야. 자, 이렇게 유전자 빈도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당연히 스몰 T의 빈도도 어떻게 되겠니? 스몰 T의 빈도도 당연히 0.5니까 스몰 T의 빈도도 똑같겠죠.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이와 같이 세대를 거듭해도 유전자 빈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 유전적 평형이 일어났다.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런 경우의 집단을 멘델 집단이다. 라고 이제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다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실제로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상의 집단이긴 하지만, 자, 이 키가 큰 동물, 키가 크고 작은 이 동물들, 이 개체들, 있는 이 개체군의 집단은 실제로는 이렇게 된다고 칠게요. 이렇게 돼. 서서히 이렇게 돼. 이렇게 됐다고 칠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라지 T의 빈도가 처음에 0.5였는데 0.5였어. 근데 그 다음 세대, 이들이 교배를 하고 합체도킹해서 다음 세대 했더니 4세대 만에 제로가 된 거야. 라지 T 빈도가 4세대 만에 제로가 된 거야. 그러면 스몰 T의 빈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스몰 T의 빈도는 이렇게 되겠죠. 4세대 만에 1이 되겠죠. 왜냐? 어차피 대립전자는 라지 T하고 스몰 T밖에 없기 때문에 라지 T 빈도, 스몰 T 빈도 합은 항상 얼마가 나오게 돼 있어요? 1이 나옵니다. 얘하고 얘가 합이 전체니까. 어차피 전체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둘의 빈도는 1이 되는데 지금 라지 T의 빈도가 제로가 됐으니까 스몰 T 빈도는 상대적으로 스몰 T만 생긴 거야. 지금하고 4세대 후하고 어떤 일이 벌어진가? 또는 지금이고 얼롱 타임하고 과거야. 자, 이런 시간적인 흐름
속에서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일어났다. 그럼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생겼다? 그럼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긴 거예요.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겼다는 얘기는 유전자 빈도 변화가 생겨서 그치,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어떤 경우가 되는 걸까? 잠깐 생각했는데 키 큰 개체들이 이제 없어졌다? 키 작은 개체가 많아졌다는 얘기네. 그지? 스몰티가 지금 스몰티 빈도가 지금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스몰티 빈도가 이렇게 많아졌다는 얘기는 키 작은 개체가 많아졌다? 이 지역의 이제 환경이 번개가 많이 있죠. 그냥 뻑하면 번개 치는 거야. 예? 그냥 뭐 낮에도 밤에도 그냥 수도 없이 번개가 치니까 일단 키 크고 키 작은 개체들이 막 있어. 키 크고 키 작은 개체들이 막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동물들이 있다고 칠게요. 가상의 동물이니까. 근데 번개가 치면 누가 더 불리해? 그렇지? 위에서 먼저 키 큰 개체가 번개 맞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경의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남은 게 키 작은 거야. 참 잘도 갖다 붙인다. 자, 이렇게 그런 환경에서 그쵸? 키 작은 개체는 키 큰 개체는 점점 자연 도태되고 키 작은 개체가 자연 선택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작동을 하게 된 거지. 자연 선택설. 되셨어? 또는 이거에 훨씬 전에는 키 큰 개체만 있었어. 키 큰 개체, 즉 라지 T 유전자만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연히 라지 T에서 스몰 T라는 유전자가 생긴 거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오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원래 라지 T만 있었어. 여기 라지 T만 있었어. 그런데 좀 시간이 지났는데 스몰 T가 생긴 거야. 그럼 돌연 변이가 된 거야. 이걸로 설명하는 거야. 없던 유전자가 생겼어. 그런데 그러다가 점점 비율이 이렇게 온 거야. 비율이 달라져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달라지게 된 거야. 그럼 자연 선택으로 설명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요인들은 당연히 진화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그죠?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자, 그러면 지금 잠깐 제가요, 유전자 풀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진화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했어요. 그러면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을 지금 뭐라고 우리 가정을 했었다고요? 그렇죠. 멘델 집단이죠. 멘델 집단. 자, 멘델 집단은 또 다르게 뭐라고 설명하면 돼요?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다.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풀의 변화가 없는 집단. 그죠? 유전자 빈도 변화가 없고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다.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거 자연 선택설이라든가 자연 선택도 일어나지 않고 돌연 변이도 일어나지 않고. 그죠? 이런 거 일어나면 지금 유전자 빈도 변하는 거 지금 제가 예를 들었어요. 자, 요것도 일어나지 않고 요것도 일어나지 않고. 그죠? 격리도 일어나면 안 되겠고. 이입 이출. 유전자가 다른 쪽에서 막 들어와. 이입이라고 그래. 그럼 또 유전자가 나가. 이출. 유전자가 막 들어오고 나가면은 이걸 유전자 흐름이라고 그래. 유전자 흐름이 생기면 유전자 빈도가 변하겠죠. 그럼 아무래도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니까 진화가 일어나겠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멘델 집단이라는 것은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어야 되는 집단. 진화가 일어나지 않으려면 유전자 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야 돼. 자연 선택, 돌연 변이, 격리, 이입, 이출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개체 수는 충분히 커야 돼. 개체 수는 충분히 커야 돼. 많아야 돼. 너무 적게 되면은요. 그쵸, 개체수 하나, 두 개가 없어짐에 따라서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유전자 빈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개체수는 충분히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자, 어떤 조건을 또 멘델 집단이 가져야 되냐면요. 임의교배라는 게 일어나야 돼. 자유교배, 임의교배가 일어나야 돼. 임의교배. 알겠죠? 그러니까 번식률의 차이가 없어야 돼. 여긴 특정 수컷만 번식을 하게 되면 곤란하지. 즉 스몰 t 수컷은 번식을 안 하고 라지 t 수컷만, 즉 키 큰 수컷만 계속 번식하게 되면 아무래도 유전자 빈도가 변할 수밖에 없지.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겠죠. 그런 거 안 돼. 똑같아야 돼. 생식에 동참하는 게 번식률 차이 없이 똑같이 임의교배해야 돼. 알겠죠? 그런 집단. 정말 존재하기 힘든 가상의 이상적인 almost paradise. 오케이. 그런 이상적인 집단은 바로 멘델 집단이라고 설정을 해놨습니다. 자, 멘델 집단의 특징을 제가 여기다 써놨으니까 그것이 우리들의 교재 201페이지 멘델 집단 땡그라미 쳐주세요. 멘델 집단. 집단의 크기가 충분히 커야 하고요. 돌연변이 일어나지 않고요. 자유로운 교배가 일어나고요. 이입 이출이 없어야 되고요. 뭐 국진의 생존력이란 거 이런 거 다 동일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키 큰 개체가 더 오래 살고 키 작은 개체가 뭐 더 오래 살지 못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안 돼. 생존력도 다 동일하다. 와. 그러니까 이런 게 동일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이런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지 진화가 안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 이상적인 멘델 집단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계속 세대를 거듭해도 유전자 빈도 변화가 없는 거야. 세대를 거듭해도 유전자 빈도가 변화가 없어? 그게 유전적 평형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야. 유전적 평형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같은 용어입니다. 자, 유전적 평형이 일어나고 있는 집단, 유전자 빈도 변화가 없다, 유전자 풀의 변화가 없다, 즉 진화가 일어나지 않는 집단이다. 즉 멘델 집단이다라는 얘기야. 왜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없을까라는 걸 설명을 한다면 그 집단의 특징이 이런 특징이 있는 거죠. 무작위 구별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 딱 이제 요 개체군만, 그죠? 예, 외부에서 유전자의 이입 또는 유전자가 나가고 이출 없어야 돼. 이런 걸 유전자 흐름이라고 그러지. 그런 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서 또 돌연변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누구는 선택되고 누구는 도태되고 이런 거 없어. 어느 지점만 딱 요만큼만 갈라놓고 여기서만 교배해, 니들 여기서만 교배해, 이런 거 없어. 근거 딱 그어놓고 격리시켜가지고 이렇게 없어. 그런 거 없이 여기서 자유로운 교배를 시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이들은 지금 어버이잖아요. 그죠? 어버이, 부모 세대야. 자, 어버이 세대의 라지 T, 그 다음에 스몰 T, 빈도를 P, Q라고 하면은, 자, 남자가 만든 정자에도 라지 T하고 스몰 T가 존재하겠죠. 여자가 만든 난자에도 라지 T하고 스몰 T가 존재하겠죠. 그죠? 이거 생식세포 아니야. 교배라는 건 어차피 생식세포 만든 다음에 수정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수정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는 거야. 수정아! 여기 수정이 딱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얘하고 라지 T, 라지 T 합쳐도 키우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이제 스몰 T, 스몰 T죠. 근데 이 집단 내에서 좀 전에 조사했던 게 라지 T 빈도가 있어요. 스몰 T 빈도가 있어. 라지 T 빈도를 P라고 했고, 라지 T 빈도를 P라고 했고, 스몰 T 빈도를 Q라고 했으니까 이런 생식세포의 빈도도 역시 어떻게 돼요? 그렇죠. 라지 T 빈도 P, 스몰 T 빈도 Q 이렇게 되죠. 라지 T 빈도 P, 스몰 T 빈도 Q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라지 T 자손의 빈도는 P의 제곱. 그다음에 여기 PQ, 여기 PQ, 여기 Q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빈도로 자손들이 나오게 돼요. 자, 이걸 다시 정리하면요, 얘 곱이 되는 거죠. P, T 플러스 Q 스몰 T의 제곱은 얘가 나오게 되죠. 이 자손들. 얘 부모의 교배고요. 자손들은 P의 제곱, 라지 T 플러스 EPQ, 라지 T 스몰 T 플러스 Q의 제곱, 스몰 T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게 자손들인데, 자손들의 빈도가 라지 T하고 라지 T 스몰 T하고 스몰 T밖에 없잖아. 그럼 이들은 P의 제곱, 얘 빈도, 그다음에 얘 빈도, 얘 빈도, 그죠? 자손들의 빈도의 합은요, P 플러스 Q의 제곱이 됩니다. 그럼 1이 나오죠. 이거 당연하지. 왜? 아니, P 플러스 Q는 얼마가 된다고 그랬어요? P 플러스 Q는 항상 1이 나옵니다. 요거. 그죠? 그러니까 얘 1이 되는 거지. 그지? 다시 라지 T 빈도 P, 스몰 T 빈도 Q 하면 P 플러스 Q는 1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빈도에서 자손들이 태어났을 때도 그 사람들, 이 사람들만 있을 테니까 그들의 빈도 합도 역시 당연히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그리고요, 여기서 이 자손들 중에서 그럼 이걸로 다 바꿔볼게요. 이번엔 이걸로 물어볼게. 라지 T의 빈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자손들 중에서 라지 T 빈도는. 라지 T의 빈도는 이제 P의 제곱이죠. 여기 라지 T가 있으니까 P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라지 T 스몰 T니까 EPQ의 절반이니까 PQ가 되겠죠. 그죠? 라지 T 스몰 T에서 P의 빈도만 따지면 이거의 절반이 되니까 라지 T 스몰 T니까 절반 딱 나누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 P를 빼버리면은 P 플러스 Q 이꼴 얼마가 되냐면 P가 됩니다. 그죠? 얘는 1이니까. 그 다음에 스몰 T의 빈도는 얼마가 나오느냐? 스몰 T 빈도는 여기 이제 스몰 T 있죠? 라지 T 스몰 T의 절반. 이거의 절반이죠. 이 빈도의 절반이니까 이 PQ의 절반이니까 PQ가 되죠. PQ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스몰 T의 Q의 제곱이니까 자, Q의 제곱 해주시면 Q 뽑으면 어떻게 되죠? P 플러스 Q 해가지고 Q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자손 세대. 요건 부모 세대. 부모 세대 라지 T 빈도 P, 스몰 T 빈도 Q. 자손 세대가 라지 T 빈도 P, 스몰 T 빈도 Q. 이렇게 성립하게 되는 거죠. 유전자 빈도가 변화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원리로 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계속 교배해도 이와 같이 PQ는 변함이 없게 돼요. 라지 T 빈도는 그대로 P, 스몰 T 빈도는 그대로 Q.
아까처럼 이게 0.5, 0.5면 계속 0.5, 0.5가 유지된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이런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이 집단, 이걸 맨델 집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맨델 집단이 유지가 되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이 선행이 돼야 됩니다. 자연선택 일어나지 말고 돌연변이 일어나지 말고 격리 일어나지 말고 예지미침을 짝짝짝 임의교배 가능해야 된다라고 201페이지 나와 있는 거죠. 되셨어요?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암기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어떠한 형질에 대한 대립유전자에서 우성유전자 라지 A, 열성유전자를 스몰 a라고 놨을 때 됐죠? 라지 A 빈도를 P, 스몰 a 빈도를 Q라고 하면 됐죠? 이 집단은요. 이 집단은 라지 A 빈도는 얼마가 나와야 돼? P의 제곱. 라지 A, 스몰 a 빈도는 얼마 나와야 돼? 2PQ. 스몰 a 빈도는 얼마 나와야 돼? Q의 제곱. 자, 이렇게 나와줘야지 이 집단은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지금 이게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것이 적용되는 맨델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네들의 빈도가 이제 주어졌는데 그 개체 수가 이 빈도하고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요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요 숫자를 넣었는데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런 비율로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 그거는 맨델 집단이 아니다. 즉 유전적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지?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개념, 기본적인 식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상염색체상에 남자도 쌍으로 있고 여자도 쌍으로 있는 상염색체상의 유전에 해당되는 하디-바인베르크 법칙이에요. 상염색체 유전. 남자도 쌍으로 갖고 있고 여자도 쌍으로 갖고 있고. 그죠? 우열 관계가 또 명확한 그런 과정에서의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시험, 또 수능이라는 데서는요, 반성 유전과 관련된 내용이 또 출제가 될 수 있고요. 또는 불완전 우성과 관련된 내용도 출제될 수 있고. 다양한 패턴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그래프까지 나와요. 그래프. 아시겠어요? 그래프에다가 수식 플러스 각종 계산 문제, 수학적인 계산 문제 이게 나와.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 수능 특강만 가지고는 다룰 수 없는 그런 영역입니다. 영역이야. 저는 지금 수능 특강에서는 사실 가급적이면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 위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전 강좌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다시피 수능 특강을 보는 친구들이 대부분 그 내신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능 보는 친구들은 지금 올해 상당수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이제 내신으로 이제 많이 보기 때문에 제가 내신 쪽으로 많이 이제 치중을 해서 개념을 좀 상세하게 좀 다뤄줬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걸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을 보는 친구들은 이 개념을 먼저 토대로 하고 수능 특강에 있는 문제들 열심히 푼 다음에 기출의 미래라는 거 있어요. 기출의 미래. 기출의 미래. 알겠죠? 요 기출 문제 특강이 있습니다. 여기 가시면은 그쵸. 제가 이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의 그래프 문제 관련돼서 설명해놨고 수식 관련돼서 계산하는 법 등등등을 여기다 설명해놨어요. 알겠죠? 그래서 본 강좌는 PPL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차피 PPL도 제 강좌를 소개하는 거죠. 제 강의 홍보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극 이용해 주시면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문제 푸는데 자신감이 생길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워낙 다양한 패턴이나 다양한 유형들이 문제로 출제가 돼. 개념은 단순하단 말이야. 별거 아니야. 그죠? 201페이지 뭐 탐구자료 살펴보기도 한번 읽어보면 알고. 아니면 그 위에 있는 달팽이? 연체동물이 왜 나왔지? 사이언스 디저트. 201페이지 맨 위에 나온 사이언스 디저트의 그 달팽이 봐도 뻔한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굉장히 쉬운 내용들이에요. 되셨어?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렵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제가 부탁드린 거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202페이지 들어갈게요. 202페이지에 이제 기출문제 다시 보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마지막에 기출문제는 202페이지, 203페이지에 있는 건 마지막에 설명을 해드리고 먼저 계속해서 요 이론 설명을 먼저 할게요. 지금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냐? 바로 진화입니다. 진화도 그냥 진화가 아닙니다. 무슨 진화? 김진화? 이진화? 아닙니다. 개체군의 진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체군이 이제 진화하는 그 요인을 지금 밝혀내야 되는데 아니 개체군이 어떻게 해서 왜 진화하죠? 라고 지금 물었는데 이걸 갖다 놓은 거야. 자, 야 이렇게 설정해놨더니
진화가 안 일어나더라. 아, 거기서 이제 딱 이런 경우에서 진화가 안 일어난다면 이 경우에서 그치 예외된 것들이 있으면 그 요인들이 바로 진화가 되는 요인, 즉 유전자 풀의 변화를 시켜주는 요인들이 바로 진화가 되는 요인이라 이 얘기야. 그게 바로 어디 나오냐면 202페이지 나왔잖아요. 202페이지에 유전자 풀의 변화 요인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몇 페이지까지 나오냐면 204페이지까지 나오고 있어요. 204페이지까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죠. 진화가 되려면 이 요인들이 지켜지면 안 돼. 자, 이 개체군이 진화가 일어나려면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연 선택이 일어나 줘야 돼. 돌연 변이가 일어나 줘야 돼. 격리가 일어나 줘야 돼. 이 비출, 즉 유전자 흐름이 일어나 줘야 돼. 개체수가 적어 줘야 돼. 자, 그래서 자, 돌격이요, 형님.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자, 돌격이요, 성님. 예, 좋습니다. 예, 성님, 저 돌격이요. 예. 행진하자 이거야. 앞으로 행진화하자. 진화 요인입니다. 자, 돌격이요, 성님. 예, 잘 좋습니다. 자, 진화 요인은요, 자연 선택, 그다음에 돌연 변이, 그다음에 격리, 이미출, 즉 유전자 흐름, 그다음에 유전적 부동, 그다음에 성 선택입니다. 성 선택. 이 하나가 더 추가됐죠.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서 이제 살짝 뺀 거죠. 성적인 선택으로요. 자, 요건 이제 뭐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연 선택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선택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선택이 있느냐? 변이가 있습니다. 개체들의 변이가 이렇게 다양하게 존재해요. 뭐 X축은 형질이겠죠. 다양한 형질들을 갖고 있어요. Y축은 개체수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이제 선택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방향성 선택이라고 그래요. 이쪽의 형질이 없어지고 이쪽이 많아졌어. 예를 들면 이제 흰색 나방이 줄어들고 검은색 나방이 많아졌다. 이제 이게 공업 암화라고 그래가지고요. 이제 산업이 이제 공장 매연 굴뚝에서 나와서 이제 나무가 껍질이 좀 어두운 색이 되니까 흰색은 눈에 잘 띄니까 자연 도태되고 흰색 쪽은, 그다음에 검은색 쪽이 많이 나방이 증가했다. 뭐 그런 거 설명할 때, 그죠? 이게 방향성 선택이라고 그래. 예? 다양한 형질 중에서 한 형질, 특정 형질이 이제 살아남게 되는 거야. 반면에 이거는 분단성 선택이라고 그래요. 또는 분단화 선택, 분단성 선택. 이건 바로 두 종으로의 분화라는 걸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선택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변이가 있었을 때, 요 중간은 어떻게 돼? 도태되고 양 사이드에 있는 게 선택되는 거야. 예를 들면 새 부리가 여기는 작고 여기는 커. 중간 부리가 많은데 중간 부리가 줄어들고 작은 부리하고 큰 부리가 나뉘어지게 되는 거야. 먹이에 따라서. 그럼 두 종으로 나눠졌다. 이렇게 종의 분화가 일어났다.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선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안정화 선택입니다. 이 사이드에 있는 형질들이 도태돼요. 선택 압력을 받아서 점점 줄어듭니다. 반면에 여기가 선택된 거죠. 특정 형질이 더 강화된 거야. 안정화 선택. 알겠죠? 안정화 선택.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선택의 방법이 있다. 이게 자연 선택이다. 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들의 교재 203페이지의 Science Result에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Science Result.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돌연 변이가 되면 역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깁니다. 지금 이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멘델 집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화가 이제 일어나는 거야. 됐죠? 이제 변화가 생긴 거야. 돌연 변이. 되셨죠? 뭐 어떤 요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바뀐다라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대립유전자 빈도가 대립유전자가 새로운 대립유전자가 나와서 빈도가 변할 수 있는 거죠. 자, 돌연 변이고요. 뭐 격리는 이제 특정한 지역으로 이제 나눠지게 되지. 특정한 지역으로 딱 구분이 돼가지고 이쪽만 교배하게 되고 이쪽만 교배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자유로운 교배, 임의 교배에 대해서 좀 자유로울 수는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격리라는 건 또 뭐 꼭 그 격리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어떤 개체, 특정한 개체의 특정 행동이나 특정 양식이나 특정한 그 채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제 특정한 개체들끼리 교배해가지고 저쪽하고는 이제 격리가 되는 거지. 뭐 이런 다양한 생각을, 다양한 격리를 이제 생각할 수 있어요. 지역적인 격리도 있을 수 있고, 생식적인 격리도 있을 수 있고, 자, 이런 걸 통해서 유전자 풀의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비출, 유전자가 흘러, 유전자 흐름 역시 유전자 풀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유전적 부동이 있지 않습니까? 유전적 부동이 자, 우리들의 교재 어디로 나오냐면 204페이지에 나옵니다. 유전적 부동 204페이지에 두 가지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두 가지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병목 효과하고요, 창시자 효과가 있어요.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숲이 막 있는데 여기 이제 하얀 새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있었어. 하얀 새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 근데 검은 새가 몇 마리 있었어. 같은 종인데 검은 새가 몇 마리 있었어. 하얀 새들이 대부분이고 검은 새가 몇 마리 없었는데 그러면 하얀색을 만드는 유전자가 많았던 거예요. 그 새라는 집단, 그 개체군에서. 근데 어느 날 이제 산불이 난 거야. 불이야! 그래서 새 불이, 이게 아니라 불이야! 새 불이가 아니라, 자, 불이야 해가지고 이렇게 이 숲이 다 탔어. 그랬더니 그 새가 완전히 새 됐네? 새가 이제 다 거의 다 이제 죽었는데 살아남은 새가 있어요. 예, 살아남은 새가 우연히 검은 새가 많이 살아남은 거야. 물론 검게 타서 그을러서 그런가? 어쨌든 검은 새가 많이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 숲에 다시 새들이 많아졌을 땐 검은 새들이 상당히 많아진 거야. 어때요? 유전자 풀의 변화가 확실하게 일어났죠? 예, 하얀색에서 검은색으로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겁니다. 특정한 모집단이 있어. 모집단에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만 살아남는 거야. 천재지변에서 우연히, 아주 우연히 살아남는 거야. 아주 우연히 살아남는 거야. 자, 우연히 살아남는데 좀 전 같은 경우에 만약에 대부분 살아남았으면 어떨까? 새가. 그럼 대부분 하얀색이 좀 많겠지. 근데 굉장히 조금 살아남은 거야. 굉장히 조금 살아남다 보니까 거기에 검은색 새가 껴 있으면 유전자 빈도가 확 바뀌는 거지. 그래서 유전적 부동이라는 것은 유전적 부동, genetic drift, 떠서 움직인다, 뜰 붙자, 움직일 동자. 그래서 유전자가 상당히 빨리빨리 움직일 수 있다, 변화가 심하다 이런 얘기지. 그 모집단이 상당히 적은 수가 살아남을수록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더 커지는 거야. 그럼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유전자 불의 변화가 커진다는 얘기는 진화가 더 잘 일어난다는 얘기지. 되셨죠? 다시 모집단에서 살아남는 거야. 병목 효과. 병목 알죠? 병의 모가지를 지나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병의 목을 지나가는데 적은 개체가 살아남을수록 원래 있던 집단과는 유전자 빈도가 달라진다. 이게 병목 효과. 창시자 효과는 뭐냐면 그 모집단으로부터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다른 지역에 가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 모집단에서 많이 떨어져 나와서 창시자가 될수록 이 집단과 이 집단은 유전자 빈도가 비슷하게 돼. 하지만 아주 극히 일부만 떨어져 나오는 거야. 그럼 여긴 대부분 하얀새야. 하얀새. 검은새가 얼마 없었어. 근데 여기에 우연히 떨어져 나온 집단에서 검은새가 몇 마리 들어간 거야. 하얀새 3마리에다 검은새 2마리가 들어간 거야. 대부분 하얀새였는데. 그러니까 일부가 떨어져 나와서 여기서 이제 창시자가 돼서 다시 커다란 집단을 형성하게 되면 여기는 검은새들도 많아지게 된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하얀새가 상당히, 모집단에 하얀새가 상당히 많아서 하얀색 유전자가 많았는데 여기는 우연히 일부가, 즉 검은색 새들이 많이 창시자에 포함이 돼가지고 검은색 유전자가 많아지게 되는, 그래서 이쪽하고 유전자 빈도가 달라지게 되는, 결국은 이 지역은 결국은 이제 얘하고는 다른 그런 집단이 돼서 진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이제 병목 효과하고 창시자 효과, 즉 유전적 부동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모집단으로부터 아주 우연히 천재지변에서 살아남은 개체수가 적을수록 유전적 부동이 더 크게 일어난다. 유전적 부동이 크다는 얘기는 더 진화가 더 확실하게 잘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전자 풀의 변화가 더 커지니까. 되셨죠? 창시자 효과는 그쵸. 모집단에서 더 적은 수의 개체가 떨어져 나와서 다른 집단의 창시자가 될수록 유전적 부동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유전적 부동은 바로 진화의 요인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여기 개체수가 많을수록 맨델 집단에 유리한데 이거는 모집단으로부터 더 적게
그죠? 적은 개체수일수록 그렇죠. 유전자 풀의 변화가 더 용이해진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이제 성님 이렇게 나오는데, 자, 놀교기요 성님. 성선택입니다. 성선택. 성선택. 아까 격리에 대해서도 잠깐 간단하게 얘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자연선택도 얘기하긴 했는데, 요것은 이제 좀 더 차이가 뭐냐면, 자연선택은요, 환경의 변화에서 남자건 여자건 가리지 않고 그냥 자연선택되는 겁니다. 그 환경의 변화에 살아남는 개체,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이건 이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성을 선택하는 거야. 동성끼리, 그러니까 성간 선택이 있을 수 있고, 성내 선택이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여러분들의 반대쪽 성을 여러분들이 선택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지금 남학생이건 여학생이건 반대쪽 성을 선택하는데, 쟤는 아니야. 그래, 좋아. 요런 스타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진화를 주도한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들이 스타일이 안 맞는 상대 이성은 배제하고, 요런 이성과 좋아 호감이 가. 그러면 저들과 이제 교배를 하는 거지. 합체 도킹! 그러면 이제 계속 자손을 남기게 되면은, 그쵸, 당연히 이쪽 이런 성향,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개체는 점점 사라지게 되고, 그쵸? 이쪽은 선호되는 거. 그게 바로 성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수컷의 뿔이 왜 있느냐? 사슴 같은 경우 암컷이 뿔 있는 수컷 멋있으니까 선택해 준 거야. 공작새가 왜 수컷이 지금 이러느냐? 멋있다. 선택해 준 거야. 성선택해 준 거야. 왜 남자는 왜 그러느냐? 남자 왜 그래? 여자들이 선택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은 저러지? 그러지 마시고, 우리 조상들이 좀 선택했겠구나. 좀 이렇게 그냥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이해를 하는 방향으로. 이거 검증된 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사소한 예로, 정말 저는 현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혹시 니들 이제 면접 가가지고 교수님이 막 이것저것 이제 물어볼 때 잘 모르겠으면 극적 되지 말고, 그거 진화 때문이에요. 예. 진화. 예. 이렇게 얘기하면 한 80~90% 맞출 수 있을 거다라고 이제 우스갯소리를 얘기합니다. 예. 그만큼 이제 이렇게 똑부러지게 이론적으로 지금 증명 안 된 것들도 많긴 많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이제 남자보다 여자가 좀 더 토커티브하다, 남자는 좀 과묵하다, 이런 것들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사람에 따라 달라요. 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지금 계속 1시간 내내 떠들고 있으니까 굉장히 말이 많아 보이는데, 아니에요. 저 과묵해요. 제가 강의 끝나면은 벽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사람마다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말이 많고 남자는 말이 없고 이게 아닌데,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얘기들 나오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편안하게. 진화 때문이에요. 진화? 도대체 무슨 진화야? 과거 얼렁타임하고 우리 조상들은 수렵 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다고, 사냥을. 동굴에서 지금 아침에 나오는 거야. 이제 수컷이 사냥하려고. 눈보라가 치고 있는 바깥쪽에 나왔는데, 동굴 안에서는 지금 처자식이 자고 있는 거야. 사냥하러 가야지. 이 추위에 배고프지만 한 일주일 굶었어 지금. 사냥감이 못 구해서 사냥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수컷들이 나서는 거야. 뭔 말이 필요해? 거기서 왜 얘기할 게 뭐가 있어? 그냥 가서 사냥감 딱 발견하면 거기서 또 왜 말을 해? 사냥감 도망가게. 그냥 그것만 응시하는 거지. 자,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또 이 암컷들은, 여자들은 이제 동굴에서 이제 애를 키우면서 이제 많은 정보들을 막 주고받고 이제, 그죠? 많은 정보가 굉장히 중요해. 예, 여자들은. 그리고 이제 나가서 채집을 하는데, 야, 저쪽에 뭐가 있고, 저게 딸기가 있고, 얘는 잘 익었고 안 익었고 위험하고, 얘는 먹어도 되고, 이런 등등등. 얼마나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교환해야 돼. 그지. 이 과묵한 여자 입장에서는 좀 많은 걸 채집하거나 애 키우는데 좀 불리할 수 있잖아. 그냥 그렇게 과거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을 생각했을 때 그런 게 있지 않았나, 그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들이대는 건 아니고, 진화 과정에서 우리 인류의 진화 과정을 잠깐 제가 여담으로 드립을 쳐봤어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04페이지까지 해서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진화의 요인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202페이지에 있는 우리 기출문제 다시 보기, 그 다음에 203페이지에 있는 기출문제 다시 보기를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하고는요, 지금 여러분들 배운 내용하고는, 그쵸?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이런 내용을 그래프로 이제 바꿔서 내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만만치 않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풀기 전에, 수특하기 전에 기본적인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 좀 풀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풀기 전에 수특의 2점짜리 있죠? 2점짜리 이런 것들 한번 좀 먼저 풀어 보시고, 그다음에 기출 문제도 좀 쉬운 것들 있어요. 과거 오래된 거 그것들도 한번 풀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저 지금 만나셔야 돼요. 개체수 2400이다 땡그라미 치시고요. 각 집단에서 상염색체에 있는 대립변자 라지 A하고 스몰 A 빈도는 PQ, 일단 P 플러스 Q는 1이다. 이거 뭐 지금까지 다 배운 거였죠? 네. 자, 각 집단 내 P에 따른 유전자의 빈도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한 겁니다. P에 따른 요거 라지 A 빈도에 따른 라지 A의 빈도에 따른 나타낸 것이에요. 이런 대립변자 스몰 A만 있는 유전자의 빈도이고, 자, 1은 뭐예요? 스몰 A만 있는 유전자의 빈도래요. 스몰 A만 있어요? 그럼 스몰 A죠. 그럼 스몰 A 빈도는 얼마가 돼요? Q의 제곱이 되는 거죠. Q의 제곱. 그 다음에 2는 대립 유전자 A가 있는 유전자의 빈도래요. 자, 2는 라지 A도 되고요. 라지 A, 스몰 A도 되는 거니까 P의 제곱 플러스 2PQ가 된다는 뜻이죠. 되셨죠? 네. 여기서 이건 뭐 기본적으로 암기하셔야 된다고 그랬어. 이건 P의 제곱, 라지 A, 스몰 A는 2PQ, 스몰 A, 스몰 A는 Q의 제곱. 자, 이렇게 성립해야지 멘델 집단 그리고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런 대립 여기까지 됐죠? 유전자의 빈도다. 그러면 여기서 세대가 거듭될수록 P가 증가한다. 자, 여러분들 라지 A 빈도가 증가한대요. 그럼 스몰 A 빈도가 감소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세대가 거듭할수록 유전자 빈도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는 진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미안하지만 지금 첫 번째 줄, 이 바로 윗줄에 뭐라고 나왔어요? 멘델 집단 나왔죠? 멘델 집단 땡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래서 멘델 집단 땡그라미 치시고, 그 멘델 집단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유전자 풀의 변화, 유전자 빈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틀렸어. 유전적 평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유전자 빈도, 대립 유전자 빈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P가 0.5인 집단에서 대립 유전자 라지 A가 있는 개체수는 얼마냐? 자, P가 0.5면요. Q는 얼마예요? 0.5가 되죠.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이에요. 2분의 1, 2분의 1. 그러면 대립 유전자 라지 A가 있는 개체수는 얼마냐? 라지 A가 있는 개체수. 먼저 P의 제곱이 얼마예요? 25죠. 5, 25. 0.25 플러스. 자, 2PQ니까 5, 25에다가, 그쵸? 0.50. 됐어요? 그러면은 0.75. 됐어요? 예, 0.75인데, 이 집단의 지금 개체수가 얼마야? 그죠? 2,400이죠. 2,400에,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이니까, 63. 그렇죠. 63. 1등이 아니라 1,800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2가 1의 3배인 집단에서 2가 1의 3배인 집단? 자, 2가 1의 3배. 아이고, 이것도 계산 나오네요. 아이고, 이것도 수학 나오네요. 네네네네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P의 제곱 플러스 2PQ가 얘가 2가 되는 거죠. 이꼴로 3배니까 3Q의 제곱이 나오는 거죠. 되셨어요? 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식을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거를 마이너스 3Q 제곱 해 주시면, 자, P 플러스 3Q P 마이너스 Q 이꼴로 제로 되죠? 네, 1, 1은 1, 그 다음에 1, 3은
마이너스 3 됐죠? 마이너스 1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다가 지금 뭐를 넣어줘야 되느냐? 물론 이제 하기 전에 미리 넣어놔도 되고요. 그건 여러분들 마음입니다. 즉 P 플러스 Q는 1이죠. P 플러스 Q는 1이야. 그래서 P는 1 마이너스 Q를 넣든지 아니면 Q는 1 마이너스 P를 넣든지 해서 이것을 정리해서 나오게 되면 P 값은 얼마 나오냐면 0.5가 나옵니다. P 값은 얼마? 0.5. 그러면 Q 값도 0.5가 되죠. 그죠? 네. 따라서 라지 A인 개체 수는 얼마가 되느냐? 라지 A 스몰 A인 개체 수는 EPQ의 빈도로 나오니까요. EPQ의 빈도로 나오니까 0.5, 2 곱하기 0.5 곱하기 0.5 하면은 0.5네. 그죠? 0.5. 따라서 2400개의 개체 수에서 0.5가 되니까 1200이다. 맞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은 상당히 최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인수분해 같은 거, 약간의 수학적인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수학 더 잘하니까 이거 빨리빨리 하는 거 계속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간단한 수학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기출문제 다시 보기 203페이지 들어갈게요. 자, 203페이지. 바로 그냥 문제 들어갑니다. 자연선택 되는 과정인데 요거는 뭐 방향성 선택이고 요거는 분단성 선택, 요거는 안정화 선택이죠. 피에서 털색이 흰색에 가까운 쥐들의 생존율과 번식률이 높아 형성된 집단은 A다 라고 하네요. 자, 털색이 흰색에 가까운 쥐들의 생존율과 번식률이 높아요. 자, 이렇게 돼 가지고요. 보시면 지금 언제가 P라는 거는 지금 A로 지금 자연선택이 일어난 거니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흰색이 줄어들고 검은색이 많아졌으니까 흰색이 가까운 쥐들의 생존율과 번식률은 낮고요. 낮아. 그리고 검은색 쪽이 오히려 높아진 거야. 됐죠? 네. 그래서 기억은 틀렸습니다. 니은 B의 유전자 풀은 P의 유전자 풀과 동일하다? 자, P일 때하고 P일 때 흰색과 검은색 중간색들이 많았을 때하고 그 다음 B가 되면 이제 검은색과 흰색만 많아졌을 때하고 유전자 풀에 변화가 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 진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유전자 풀은 다르죠. 자, 그 다음에 디귿. 털색 표현형의 변이는 C보다 P에서 크다. 변이라는 건 이제 다양한 형질을 갖는 것을 얘기해요. 변해서 달라진 것들. 그러면 P에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이가 있었는데요.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이만 존재하니까 오히려 P일 때 변이가 더 컸던 거야. 알겠지? C보다 P에서 변이가 더 큰 것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디-바인베르크의 법칙, 유전적 평형, 개체군의 집단 관련된 개념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이 개념이 좀 부족하신 분은 수능 개념, 기용찬 생명과학 2를 한 번 더 시청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심화된 내용은 기출의 미래에 있는 문제풀이 편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강은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빠이빠이!